미국이 40년간 감춰온 초대형 지하 벙커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는 지하 벙커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벙커들이 만들어진 배경은 1940년대로 돌아갑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던 1945년 8월 당시 미국 핵폭탄의 뜨거운 맛을 본 일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수많은 미국인들은 열렬히 환호했죠. 마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을 가진 미국에게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커지자 이번엔 미국인들이 소련의 핵 공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게다가 이 시기 소련이 자신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 진영의 확장을 시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며 이 둘 사이의 핵전쟁은 정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핵전쟁이 터졌을 때를 가정해서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핵전쟁 발발 시 방사성 낙진을 막아줄 수 있는 대피소 등 온갖 종류의 대응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전역에서 핵전쟁 대피요령 책자가 배포되었는데요. 당시 발급된 책자들의 쪽수를 다 합하면 5억 장이 넘었다고 하니 이 시기 미국인들의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중에서도 미국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지하 벙커였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한 대피소를 넘어 유사시의 제2의 백악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서도 최첨단 장비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소련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던 195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대형 벙커들이 미국 곳곳에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기밀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한동안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할 일 없는 음모론자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봤다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던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소련과의 냉전이 끝난 1992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테드 굽이 최후의 미국 정부 은신처라는 기사를 통해 거대 벙커의 위치와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했는데요.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시민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저 음모론에 불과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는 점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미국 정부를 향해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사방에서 빗발쳤죠. 이미 냉전도 끝난 상황에 자세한 위치까지 폭로되었으니 계속 입을 다물며 굳이 사람들의 화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미국 정부는 결국 모든 걸 시원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그린브리어 벙커였죠. 이곳은 몇 번의 내부 정비와 장비 이동이 이루어진 이후 1995년부터 아예 민간인들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었는데요. 상상 속에만 있던 미국 최후의 벙커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미국의 수도이자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높으신 분들이 잔뜩 모이는 워싱턴 DC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곳은 지하 220m 깊이에 있는 축구장 2개 넓이의 초대형 시설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오래된 시설이었지만 25km 떨어진 곳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내부 인원들은 그 여파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고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벙커의 문 역시 2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그에 맞는 미친 두께를 자랑했죠. 게다가 단순한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 여차하면 몇 년씩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생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외부 공기를 정화시켜 벙커 내부로 들여오는 환기장치가 있었고 핵전쟁 발발 이후 최대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선한 공기를 저장할 수도 있었죠. 또한 1000명의 사람들이 2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과 400석 이상의 식사 공간, 그리고 대학병원 부럽지 않은 고급 수술실과 초대형 약국은 물론이고 내부 인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쌓아둔 대량의 항우울제까지 준비되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생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핵전쟁 대비 벙커라는 배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넘어서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한 요상한 시설들도 넘쳤는데요. 시체를 폐기할 수 있는 소각로와 국가의 기밀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록실, 그리고 벙커 내부의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무기고까지 있었다고 하죠. 정말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강의 벙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거대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시설까지 갖추게 하려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건설 현장의 모습까지 계속해서 노출되었을 텐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꽁꽁 숨길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당시
반드시 벙커의 위치나 공사 시기를 따로 정했다기보다 근처에 초대형 휴양지가 만들어지는 점을 이용해 바로 옆자리에 지하 벙커까지 같이 지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건축 현장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그냥 휴양지랑 각종 부대 시설들을 함께 짓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휴양지가 워낙 유명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터라 그 옆에 있던 거대 벙커의 조그마한 외부 시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었죠. 또한 미국 정부의 철저한 기밀 유지도 이 벙커가 비밀로 유지되는 데 한몫했는데요. 흔히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라고 불리는 하원 의장조차 냉전이 끝난 뒤 뉴스를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린브리어의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수억 명의 미국인 중 그린브리어 벙커를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은 수십 년이 넘도록 고작 몇 명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이처럼 엄청난 비밀 유지 능력으로 핵전쟁용 벙커를 꽁꽁 숨긴 미국 정부였지만 모든 군사시설들을 이런 식으로 감출 수는 없었는데요. 30년 넘게 숨겨온 그린브리어 벙커와는 반대로 건축 과정에서부터 대놓고 홍보를 한 지하 벙커도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코앞에 위치한 레이븐락 벙커죠. 커다란 산 중턱 즈음에서 시작해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이곳은 1950년부터 3년 동안 3,5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한편 건축 도중 수많은 인부가 사망하거나 파업에 나서기도 해서 더 잘 알려진 미국의 핵심 군사시설이었는데요. 그린브리어 벙커처럼 각종 생활시설이 밀집해 있긴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린브리어가 주로 정치인들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성경 속 노아의 방주 같은 시설이라면 레이븐락은 미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이 지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초대형 지하 지휘시설이죠. 레이븐락의 헬기 착륙장만 봐도 레디 얼웨이스 페리어드, 즉 언제나 전쟁 발발 상황을 준비하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으니 이곳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이 단순한 지하 대피시설을 넘어 핵전쟁 시 적국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갖추었다고 말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미 대통령의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와 아예 연결되었다는 설도 있죠. 물론 두 가지 설 모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것은 90년대 이후로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된 그린브리어와 달리 레이븐락 벙커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곳도 지어진 지 하도 오래돼서 이미 2001년 초에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그해 9월에 터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참사로 인해 급하게 폐쇄 조치가 취소되었고 끝내 살아남은 것이죠. 당시 국방부 주요 인사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레이븐락 벙커에 대피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테러의 시대를 맞아 레이븐락 벙커와 같은 방어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체감한 미군은 21세기식 네트워크 전쟁의 흐름에 맞추어 최첨단 통신 장비들을 들여오고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도 꾸준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그 시설 관리에 45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쓴다고 하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내부 관람을 허용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정보가 알려지며 수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유명세를 얻은 레이븐락 벙커는 어느 순간부터 할리우드 영화나 게임에도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SF 영화 오블리비언에서 외계인들의 침략에 맞서 지구를 구하려는 인간들의 지휘본부 시설로 나온 것이 대표적이죠. 한편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던 폴아웃이라는 게임 시리즈에서는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미국 정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사실상 레이븐락 벙커로 보입니다. 1950년대라는 아주 오래전 냉전 시기에 태어났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류 최후의 전쟁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초대형 지하 벙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벙커들이 미국에만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역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초대형 벙커를 만들어놨다는 설이 있죠. 심지어 지난 2018년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베이징 지하 2km 깊이에 있는 동굴을 통째로 벙커로 개조했다는 소식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 밑에도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